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 미국 지금 내전이 심상치 않게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죠. 첫 증상이 트럼프가 현지 날짜 14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치면 이제 오늘 새벽이죠. 14일에 그 선출인단, 특히 그 6개 주,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아리조나, 네바다 이런 지역에서 바이든 선출인단을 보낸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중대 범죄다. 이런 이야기를 경고를 했던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트럼프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내놓고서 디스한 적이 없는데 바를 계속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디스했던 거. 그다음에 또 트럼프가 이 대법원, 연방 대법원에 대해서 겁나서 꼬리를 내리고 뒤로 물러섰다. 치큰 아웃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 이런 게 다 심상치 않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윌리엄 바가 사임을 하고 이제 검찰총장 대행 체제로 들어갔군요. 미국 그 내전이 이건 이미 대선이 아닙니다. 선거가 아니라 선거가 기폭제가 된 내전이 이제 일대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려울 때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독재를 탐해서 이 첨단 백신 도입을 꾸물럭거리는 바람에 아마 내년 말까지 우리가 견뎌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미국 그 내전 구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주가 지금 6개입니다. 다른 주에서 뭐 부정이 없었다가 아니라 이 주들이 이제 스윙 스테이트여 가지고 격전지어서 여기서 싸움이 첨예하게 붙은 거죠. 일단 그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 아리조나 이 4개 주가 그 공화당 조직이 그러니까 선출인단을 자기들이 임의로 정해서 그 통보를 했어요. 그 관계기관에 연방의회 같은 데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러니까 컨디셔널이라 그러거든요. 조건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너희들이 주지사를 앞세워 가지고 주 행정장관을 앞세워서 부정을 저질러서 바이든 선출인단을 뽑았는데 우리는 그게 부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생각을 한다. 법률적 투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출인단을 우리가 정해서 트럼프 지지 선출인단을 정해서 너희한테 통보하는 바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20석, 조지아가 16석, 네바다가 6석, 아리조나가 11석이니까 다 합치게 되면 이게 몇 석이 되냐면은 42석이 되죠. 42석. 42석의 선출인단을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보내버렸어요. 이 6개 주에서 이제 그 법률 투쟁이 아주 볼만하게 전개되는데요. 미시간과 위스콘신이 특히 법률 투쟁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은 뭐냐면 주 법원의 지시로 도미니언 기계에 대한 포렌식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다음에 위스콘신은 이 주 대법원이 이번에 이제 위스콘신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편 투표를 확대하면서 신분증 제시 없이 온라인에서 그냥 이렇게 신청하면은 우편 투표를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우편 투표 베이스를 확대해 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 원래 무슨 조항을 가지고 이 짓을 저질렀냐면 원래 무기한 자택 제한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위스콘신은. 그러니까 indefinite confinement 이때 이제 자택을 뜻해요. 그러면 무기한 자택에 제한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치매라든지 밖에 나가기가 곤란하다든지 혹은 뭐 굉장히 그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신분증 증명이 필요 없이 그 우편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코로나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삼아서 위스콘신에서 아무나
그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무기한 자택 제한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온라인에서 그래서 이 우편 투표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법률에 걸려 있는데 주 대법원에서 뭐라고 병을 했냐면 이것에 대해서 합법이다 불법이다가 아니라 무기한 자택 제한자는 그 자택 제한자라고 판정하는 주체는 개인이다 이거예요. 그 개인이 그런 판정이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정확했냐 안 했냐는 그건 따져봐야겠지만 개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부분 승리가 됐습니다. 트럼프 쪽에. 왜 그러냐면 이 무기한 자택 제한자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몇만 명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 혹은 그 중에 한 10,000명 정도 이거 순식간에 트래킹 하거든요. 트래킹해서 당신 정말 신청했냐? 당신 정말 자택 제한자냐? 이렇게 하면 이게 자격이 없는 게 나오잖아요. 아니 지금 코로나가 지금 더 심해졌는데 그 당시에는 집에 있던 사람이 집에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는 증거가 있고 이러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종의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부분적 승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해서 거짓말로 밝혀지면 표를 버리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판결이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개인의 주장에 의해서 그런 표를 내준 것은 개인의 양식과 양심에 따른 것이다라는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양식과 양심이 트래킹을 해서 이게 거짓말이었다가 밝혀졌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여기서는 주 법원이 판정을 안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그 법률 투쟁이 진행 중이죠. 뭐 조지아 같은 데는 굉장히 강력한 법률 투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도 계속 싸우는 중입니다. 여기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좀 더 살펴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끄는 그 주지사, 그 다음에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가 이끌고 있는 주에서 이제 혹은 이 무늬만 공화당, 아리조나하고 조지아가 그 케이스죠. 무늬만 공화당, 트럼프 결사 반대자들, 이 자들이 이제 그 선출인단을 확정을 해서 바이든 쪽으로 해갖고 이제 보내서 뭐 선출인단이 어저께 이제 선출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선출인단 그거 무효야. 우리는 지금 법정 투쟁이 진행 중이니까 우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린 트럼프 선출인단으로 할게. 그러고 네 주가 했단 말이죠. 이렇게 두 개의 선출인단 명부가 대립하는 거를 이걸 듀얼 보트라 그럽니다. 듀얼 일렉터럴 보트라 그러는데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싸움이 최소 1월 6일, 최장 1월 20일 헌법에 박힌 그 대통령 취임일 거기까지 확장된다는 뜻을 뜻해요. 그 백악관 그 핵심이 그 텔레비전하고 인터뷰하면서 날짜 박힌 거 없다. 1월 20일 오전 12시 헌법에 박힌 신임 대통령 취임 그거 외에는 박힌 날짜가 없다. 우리 충분히 시간 갖고 있다. 자, 1월 20일까지면 며칠을 갖고 있는 거죠? 12월 달에 한 15일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20일 갖고 있으니까 35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35일이면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래요. We have enough time to right the wrong. 그러니까 그릇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이게 장기 게임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안 했으면 이 네 개 주가 이걸 안 했으면 바이든 당선이 확정이 됩니다. 근데 네 개 주가 이걸 함으로써 계속해서 이제 부정선거를 둘러싼 싸움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법정 투쟁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도요. 그래서 이제 1월 6일 날 이 상원 의장 부통령이죠. 당연직입니다. 펜스가 의장을 맡은 개표식에서 이제 이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의라 그러면 objection인데요. 이 개표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2016년에 바이든 힐러리 클린턴 진영이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의 제기하면 이제 동료 의원 중에 한 명이 그 이의에 찬성한다, 맞다, 그 이의 일리가 있다라고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회가 되면서 따로따로 이제 모여서 상하원 합동이니까 따로 모여서 이제 토론하고 다시 모이고 뭐 그래요. 한 번씩 이의 제기될 때마다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씩 시간이 깨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번에 2016년 그러니까 2017년 1월 달이죠. 2017년 1월 6일 날 그 힐러리 클린턴과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의 그 개표 때 이 의회에서의 개표 때 이의 제기를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거기에 찬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의 제기가 성립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의 제기가 줄줄이 이제 그 줄을 서 있어요. 이 네 개 주는 당연한 거고요. 다른 주도 계속 줄을 서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하원에서 예를 들어서 공화당 의원 중에 저번에 텍사스가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을 제소했을 때 거기에 그 아미커스 브리핑 그러니까 그 응원 청원을 대법원에 제출한 그 연방 하원 의원 숫자가 그때 120 몇 명이 125명인가 12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의 제기가 보통 많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럼 이제 엄청나게 소란스러운 논쟁 붙고 또 정회하고 또 논쟁 벌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상원은 공화당 민주가 50대 48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 중에 어느 쪽에 가서 붙을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알래스카, 메인, 그리고 롬니가 무슨 주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미트 롬니. 알래스카의 그 여성 상원의원, 메인의 여성 상원의원, 거기가 이제 좀 반트럼프 성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하원대 민주는 지금 이게 하원이 한석인가가 아직 미정일 거예요. 싸움이 아직도 붙고 있을 겁니다. 거기가 어딘가 아이오와인가 뉴욕인가에서 아직 싸움 붙고 있을 텐데 그게 공화로 온다고 전제를 하면 공화가 이번에 많이 하원을 따라잡아가지고 불과 9석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13대 222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그래 1월 6일 날 과연 펜스가 의장을 맡았을 때 펜스가 이런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걸 밝히자라는 공화당 그 민초들의 그 압력을 무시를 하고 이거를 바이든 쪽으로 다 몰아주게 될지 아니면 펜스가 뭐 이의 제기 계속 받아주면서 계속 시간이 늘어질지 아무튼 1월 6일부터 전쟁이 본격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월 6일 전에는 트럼프 쪽이 아마 뭔가를 조치를 취할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진실 혹은 충격적인 폭로 이런 게 막 튀어나오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사법 조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고 말은 안 합니다. 이거 너무 무서운 싸움이라서 어디가 이긴다 진다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월 20일 날 취임하는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거다 바이든이 될 거다 아직 못 받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희망 고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야 너는 신념이 없다. 뭐 그런 종류의 신념 저는 사양합니다. 너는 무슨 믿음이 없다. 네, 그런 종류의 믿음 사양합니다. 이 세속에 있어서의 이런 아주 살벌한 정치 투쟁에서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가 냉정해져야 되거든요. 희망 고문해서 이길 거다, 뭐 다 뒤집어질 거다. 물론 그런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 받고 싶진 않아요. 계속 관찰하겠다. 단지 하나 제가 못 박는 건 뭐냐면 저의 정치적인 실천 또 저의 정치적인 관점, 저의 가치의 선택, 제가 선택하는 가치 이거는 변함이 없죠. 트럼프가 이기든 지든 저는 또 우리 동지들은 우리가 가는 길 그냥 간다. 이런 관점입니다. 트럼프에 목 걸고서 뭐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 자신의 인생이고 또 그 각자가 모여서 우리가 돼서 우리 사회고 우리나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 내리고서 밀고 나가는 거죠. 미국에서 싸움이 잘 풀리면 정말 안도하고 축하하고 기운 나지만 미국에서 싸움이 잘 안 풀렸다 그래서 뭐 절망하고 돌아설 거 없다 이거죠. 인생 자체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1월 6일에서 20일 사이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저는 1월 6일에 이게 안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헌법 시한으로는 1월 20일 정오입니다. 그때까지 아마 세계의 대결전이 계속 가지 않을까. 근데 이 싸움에서 트럼프가 승기를 잡으려면 첫째 상원, 하원, 공화당 의원을 결집시킬 수 있어야 돼요. 둘째, 이 문제가 되는 6개의 주의원을 결집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6개의 주 중에 이제 화끈한 데가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입니다. 여기에 주의 의원, 스테이트 레지슬레처
이걸 결집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상당한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결집이라는 게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결집 뭐 한 51%, 60%. 그런데 어떤 충격적 진실이 빡 나왔다. 그러면 결집이 확 될 수 있겠죠. 과연 충격적 진실이 확보돼 있냐? 터뜨릴 준비돼 있냐? 또 후속 조치 밟을 준비돼 있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윌리엄 바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해요. 이제 윌리엄 바가 이제 경질이 됐는데 이 사람이 경질되면서 당장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12월 23일까지 근무하고 경질된다 그래요. 야, 그럼 12월 23일까지 이 사람이 뭘 더 할 게 있지? 우선 눈에 띄는 거는 D&I 보고서 취합이 있죠. 그러니까 D&I 보고서 그게 이제 2018년 대통령 그 긴급 행정명령에 의한 보고서인데 이번 선거에 외국이 얼마나 개입했는가에 대해서 각 정보기관이 다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FBI도 보고서 냈을 거고, 그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 오브 홈랜드 시큐리티, 국토안보부도 보고서를 냈을 거고, 또 CIA도 보고서를 냈을 거고, 미국의 정보기관이 뭐 16개인가 돼요. 거기 다 보고서를 취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D&I의 종합 보고서 이게 12월 18일로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 안에 FBI 별도로 DOJ 보고서도 있을 거예요.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 쪽에. 그래서 이거까지를 서포트를 하고 그만두는 건가? 그러려고 23일로 늦춘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조금 이따 다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국 최대의 해킹 사건이 지금 터져 있어요. 그 배우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이게 러시아냐 중국이냐? 무시무시한 해킹이 지금 터져 있습니다. 이거를 좀 들여다보고 이제 그만두는 건지 앞으로도 이제 한 7, 8일 더 근무하는 건데 여러 가지 아니면은 왜 지금 그만둘까? 물론 이제 트럼프한테 뭐 비판당한 것도 있지만 뭔가 사법 조치가 예를 들어서 12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직후부터 1월 6일 사이에 어떤 종류의 살벌한 사법 조치를 헌터 바이든의 체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그런 거가 되기 전에 그만두겠다는 건지 대충 할 거 챙겨놓고. 참고로 이제 윌리엄 바라는 사람에 대한 평을 보면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그 법률가 더셔비츠 이 양반은 원래 이제 민주당 성향, 진보 성향 사람인데 요새 트럼프 쪽으로 돌았죠. 보수로 돌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인데. 미국에서 유명한 법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평을 해요. 미국의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두 가지가 다 있다. 하나는 캐비넷 멤버다 이게 즉 그 내부 국무회의를 하는.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랑 같은 편의 정치적 인물이다.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우리는 국무회의에 참가를 안 하죠 아마. 그러니까 그 정치적 고려를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그 고려를 많이 하는 그런 정치적 사단, 정치적 집단에 속한 한 멤버라는 그 얼굴이 하나가 있고 검찰총장한테 미국에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사법 그 수사의 기소의 총책임자다. 우리로 치면 검찰총장이라는 그 두 얼굴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그 충돌하는 얼굴인데 더셔비츠의 말에 의하면 윌리엄 바는 이 둘을 상당히 그 조화를 시킨 인물이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치적인 앞잡이 역할 혹은 정치적 칼의 역할, 정치적 사냥개 역할도 별로 안 했고 그러면서도 그 어떤 보수적 관점에서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그 무게중심은 잡았고 예를 들어서 윌리엄 바 처음에 그 청문회인가 뭔가 할 때 요번에 그 뭐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그 중국 여간첩이랑 그 동침해가지고 지금 하원의원에 쫓겨내나 마냐 하는 인물 있잖아요. 그 인물이 극악하게 윌리엄 바를 몰아세운 적이 있어요. 몰아세우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 그때는 아직 그 뮬러 보고서가 완성되기 전입니다. 뮬러 보고서에 의해서 러시아와 트럼프가 짜고 2016년 대선을 해먹었다.
라는 얘기가 뮬러 보고서 결론에 의해서 이제 다 없어져 버렸죠. 다 박살난 건데 그 완성되기 전이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 트럼프 사냥하겠다고 날뛸 때예요. 민주당 쪽에서 그 러시아 컬루전, 그러니까 러시아 관련 음모설을 가지고 그때 이제 그 윌리엄 바한테 이 친중 이 극좌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이 닦아 세웠어요. 당신 트럼프의 러시아 관련 설에 대해서 조사하냐 그랬더니 저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이 아닌데 왜 조사합니까? 그러고 물 한 잔 먹었어요. 그 윌리엄 바는 자기 지킬 도리는 딱 지키면서 또 적극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이 정치적 기소, 헌터 바이든 막 잡아들이고 이제 이런 그 손에 많이 피 묻히는 거 이건 또 피하고 좀 그런 그 중간선을 이렇게 달린 사람이거든요. 뭐 욕하는 사람은 욕하는 거고 또 이 법조인의 그 전문가적 그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은 저 사람 점잖게 처신한다 뭐 이럴 수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윌리엄 바가 만약에 트럼프가 칼을 뽑는다면 안 맞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윌리엄 바 사임을 보면서 야 이거 칼 뽑으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트럼프의 엊그저께 트위터는 나 칼 뽑으려고 그러니까 당신 비켜줘. 당신 어차피 손에 피 안 묻히려는 사람이잖아. 그 얘기였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다음번에 그럼 누가 들어왔냐. 일단 검찰총장 대행은 뭐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제프 로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커리어를 보거나 관상을 보면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법률 회사와 공직에서 성장을 했는데 공직을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아마 이 사람이 그 클린턴 아니면 아들 부시 행정부 때의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그러니까 교통부에서 간부로 있었고요. 2번째는 트럼프 행정부 때에 역시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차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가 들어오면서 바가 이 사람을 검찰차장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트럼프 진영 체질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동안 쭉 뭐 법률회사 대표도 했고, 예를 들어서 법률가 협회, 그러니까 변호사 협회, 뭐 Association of Attorneys인가 뭔가 Lawyers인가 거기에 한 섹션의 뭐 분과위원장도 하고 뭐 이런 그냥 그 업계에서 둥글둥글 원하지 않게 처신해 온 사람이에요. 그런 유형인데 저는 오히려 검찰차장을 주목합니다. 리차드 더너라는 사람인데 리차드 더너가 이 사람은 일단 육군 법무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률가로서 엘리트 코스를 달린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제프 로젠은 법률가로서 엘리트 코스를 달렸습니다. 잘 나가는 로펌에 있었고 그러다가 공직 들어왔다가 또 더 잘 나가는 로펌에서 더 중요한 위치 갔다가 또 공직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공직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검찰차장까지 간 뭐 이런 정치적 커리어를 갖고 있어요. 얌전하게 살면서 전문가로서 이 제프 로젠 지금 검찰총장 대행은 근데 지금 검찰차장이 된 사람은 이 사람은 바깥에 있던 사람이에요. 육군 법무국 출신이고요. 오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느닷없이 트럼프가 뉴욕 연방검사로 임명을 했어요. 2018년에. 느닷없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뉴욕 연방검사 하면서 뭔가 트럼프 쪽에 잘 보인 게 있나 봐요. 인정받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2020년에 검찰총장 수석 차관보가 됐습니다. 저는 만약에 칼을 뽑는다면 아마 리차드 더너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인데 과연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제가 미국 법조 인맥을 잘 모르니까 그냥 함부로 하는 추측입니다. 고백하자면. 그런데 이게 이제 윌리엄 바의 사임 편지가 굉장히 이상해요. 보면은 이제 트럼프한테 트위터에서 한 방 맞고 그 다음날 결국 사임한 건데 객관적으로 보면 윌리엄 바를 이름을 적시하면서 그렇게
비난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세넷 탈출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윌리엄 바 아무것도 안 했다. 왜 저기 헌터 바이든 건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은 지난 봄부터 알고 있었다는데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 그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거예요. 윌리엄 바가 헌터 바이든 건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윌리엄 바가 또 임명한 그 더햄은 이제 저거 조사위원이에요. 그 특별검사가 아니라 이 더햄은 뭘 조사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트럼프의 러시아 공모, 러시아 결탁 음모설을 강화하려고 트럼프 주변 인물에 노린 게 마이클 플린이죠. 트럼프가 처음으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던 인물이죠. 그 시드니 파월이 구해낸 그 인물이죠. 이 마이클 플린은 원래 오바마 때 뭐 군 정보국인가에 있다가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 노선과 충돌해서 쫓겨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바마가 저 플린 같은 친구를 그 국가안보보좌관 백악관 NSA에 두면 저거 트럼프가 완전히 반중으로 가고 살벌하게 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오바마 그다음에 수산 라이스 바이든 이런 자들이 2017년 1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인 신분일 때 플린을 날릴 음모를 짰고 그것에 FBI가 동원이 됐고 이 자들이 무지막지한 그런 그 음모를 짠 게 다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걸 조사하는 게 더햄인데 더햄이 지금 몇 달째 조사하는데 단 한 명한테 유죄 인정 자백받은 거 외에는 뭐 제대로 기소도 안 하고 제대로 사건 발표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 더햄을 윌리엄 바가 임명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엊그저께 트위터에 제가 어저께 소개한 트위터에 윌리엄 바 두면은 헌터도 안 건드릴 거고 조도 안 건드릴 거고 더햄은 그때 밝혀진 사건 파고들어서 그건 국가 반역인데 국가 반역 사건도 안 건드릴 거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할 사람들이고 그러다가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사건 자체가 유야무야 묻혀버릴 거다. 이렇게 어저께 이제 트럼프가 트위터를 날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몇 시간 전에 말해 윌리엄 바가 이제 오늘 한국 시간으로 하면 오늘 이제 새벽에 그러니까 화요일 날 새벽에 이제 사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와서 윌리엄 바가 이제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이제 꿍얼꿍얼 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윌리엄 바의 사임의 변을 보면 이게 완전히 트럼프를 극찬양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이 지금 읽어드리는 그 순서대로예요. 처음이 부정에 관한, 대선 부정에 관한 일렉션 프로드, 보팅 프로드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의 최신 진행에 대해 보고할 기회가 있어서 기쁘다. 이거 보고하러 간 미팅이 마지막 미팅이었어요. 그 다음에 integrity of election,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confidence of the people인가 그래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거 다 지금 이런 얘기, 이 용어 자체가 integrity of voting, integrity of election, 그 다음에 voting fraud, 이게 용어가 다 트럼프 용어예요. 지금 트럼프 진영 용어. 이걸 쫙 천모두에 깔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딱 들어가면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수많은 성공을 거뒀고 many successes 그리고 unprecedented achievements 전례 없는 업적을 이뤘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당신에 대해서 취임할 때부터 완강하게 저항했다 이거예요. 당신은 상대방한테 취임할 때 협치하자고 제안했지만 상대는 당파적 공격만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독한 사기로 꽉 차 있는 무한 전쟁, 그러니까 어떤 모든 수단을 동원한 비열한 전쟁을 당신한테 대해서 해왔다. 민주당이.
상대는 당신을 쫓아내거나 혹은 당신의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해왔다. 그 정도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극찬을 합니다. 트럼프를. 극찬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업적을 쫙 읊어요. 이 와중에도 당신은 경제를 부흥시켰고 소외계층을 챙겼고 불법 이민을 단속했고 국가 안보를 강화했고 법치 원칙을 강화했고 헌법 정신에 충실한 연방 판사들을 임명했다. 또한 백신을 성공시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을 구했다. 우리 법무부는 당신과 함께 멕시코와 협업해서 마약 카르텔을 작살냈고 중국의 경제 침탈과 싸웠고 그리고 그 BLM 같은 애들이 defund the police, 그러니까 경찰 예산을 없애라 라는 그걸 구호를 내걸고 경찰을 욕보이고 사법기관을 욕보일 때 우리는 함께 사법일선에서 사람들을 지지했다. 저 이런 사임서 처음 봐요. 지금 어저께 야단 맞고 오늘 사임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송장 치워내려고 지금 극찬을 해서 당신 어차피 죽을 자리에 가고 있으니까 내가 마지막에 덕담할게. 이건가? 심지어는 아니면 반은 뭔가 아니까 이거 살벌한 전쟁 붙어서 나는 성격상 손에 피 묻히기 싫지만 결국 트럼프가 양손에 피를 살벌하게 묻혀가면서 이거 다 쓸어낼 거다. 그걸 생각하고 쓴 건가? 제가 보기엔 후자에 가까워요, 이게. 미국 사람들의 기질이요. 또 저희만 해도 그렇잖아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지금 좋은 소리도 아니고 비판당해가지고 지금 사임하는 판에 상대방한테 덕담할 리가 없죠. 정승,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승의 개가 죽으면은 뭐 조문객이 뭐 심리를 줄을 서도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들여다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지금 마의 입장에서 트럼프가 죽는 길을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극찬의 사임서를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으스스 하더라고요. 지금 바 날라가고 바의 사임서가 굉장히 특이하다. 이거 우리가 좀 기억해둬야 됩니다. 윌리엄 바의 사임서 이거 기억해둬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때 그런 사임서를 썼지? 아마 이 수수께끼는 1월 6일 이후에 펼쳐질 상황 또는 1월 6일 이전에 어떤 큰 움직임이 있다면 그 상황에 의해서 아마 대충 앞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머릿속에 이거 확인해 봐야지 하고 한켠에 딱 파일링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전쟁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2월 18일 보고서에 무엇이 나올까? D&I 보고서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은데 미국 최대의 정부 겨냥 해킹이 적발됐습니다. 여기에는 도미니온도 해외에서 접근해서 조작했다. 이 얘기가 있어요. 해킹이라는 거는 권한이 없는 자가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가 해킹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유수의 정보기관들, 복수의 거의 모든 중요 정보기관들이 이 해킹 구멍 뚫린 거 막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해킹을 막는 보안 툴을 해킹했다 그래요. 이 보안 툴을 전부 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주요 정보기관하고 또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이 보안 툴을 다 쓰고 있대요. 이 보안 툴 자체를 훔쳐내 갖고 해킹했다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은 그럴 필요 없었겠죠. 중국 공산당이 해킹한다면 우리 사회로 총선에 관해서 뭐 그쪽을 배려한 건지 아니면 그쪽을 너무 믿은 건지 아니면 그런 의식이 없는 건지 중앙선관위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지배한다고 알려져 있는 화웨이의 보안 장비를 딱 과천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또 거기다가 원래는 이 중앙선관위 DB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 DB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밖으로 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빼낸 사람 나중에 처벌해야 됩니다. 그 나주에 있어야 돼요. 거기는 이제 모든 정부의 전부 보안 장비 아래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는 겹겹이 돼 있어서 좀 들어오기가 곤란할 거예요. 이거를 또 따로 옮겨가지고 과천에다가 써버 놓고서 거기다가 화웨이 보안 장비 안에 딱 들여놨으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의 모든 그 인적사항 또 그다음 비밀스러운 거 뭐 전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 이거는 완전히 이제 뭐 짧게 보면 화웨이의 자비심과 양식에 우리가 의존하는 상태고요. 좀 넓게 보면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공산당의 자비심에 우리가 양식과 자비심에 의존하는 상태가 됐던 겁니다. 아무튼 엄청난 짓을 저질렀어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2월 달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2월 달에 그 이채익 의원실에서 그 만났을 때 저기 어디야 저희가 공명선거 지원하면서 그 중앙선관위 간부 만났을 때 당신들 신문에 보니까 그 화웨이 장비를 그 보안 장비로 사들였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그거 사실이냐? 나중에 답변 왔는데 사실이더라고요. 라우터와 보안 장비 이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거 그러지 마라. 거기 지금 미국 쪽에서는 거기를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회사로 얘기하고 있다.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랬는데 뭐 말 안 들어요. 뭐 딴속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해킹에 대해서 이게 러시아인가 이제 그 중국인가 이런 얘기가 이제 심각하고요. 아마 저는 중국으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중국 간첩이라는 얘기를 예를 들면 뭐 듣보잡이 하는 게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누가 하냐면 폭스뉴스의 진행자 중에 한 명, 커멘테이터 중에 한 명 유명한 사람이 있죠. 해너티. 해너티가 이런 말을 해요. Biden is compromised. compromised 됐다는 건 오염됐다, 포섭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중국 간첩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미니언 그 투표기기에 포렌식을 했는데 이 포렌식을 미시간에 있는 모든 도미니언 기기를 포렌식한 게 아니라 앤트림 카운티에 있는 기기를 포렌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렌식 한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Allied Security Operation이란 회사의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 자신이 MIT 하버드 출신이고요. 보안 전문가고요. 이 Allied Security Operation이 이런 그 보안 검토해주고 보안 테스트해주는 회사인데 보안 컨설팅 해주는 회사인데 여기에 고객이 뭐 CIA, 뭐 NSA, NSC, 뭐 기라성 같은 정부기관들 민감한 기관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헛소리 할 리가 없죠. 여기 전문가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발표한 사람 자신은 MIT와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고요. 이겁니다. 핵심을 요약을 하면 미 연방선관위가 개표기에 관해서 설정한 오류 한계는 0.0008%이다. 그러니까 0.0008%라는 건 1000분의 1, 1100표, 1000표, 만표, 10만표, 100만표. 100만표 깠을 때 8표. 그런데 도미니언은 68%다. 100만표 깠을 때 68만 표가 오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후속 정보, 후속 보정 수정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후속 보정 수정에 관한 작업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누가, 언제, 어떻게 후속 보정을 했으며 그 보정 전에는 어땠고 보정 후에는 어땠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부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안된 시스템 아니냐. 따라서 앤트림 카운티 선거는 전체를 무효화해야 된다. 이건 미시간 선거를 전체 무효화해야 된다는 주장이랑 똑같아요. 이런 폭탄성 그 포렌식 보고서를 내놨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법원이 이거를 오픈해도 된다라 그래가지고 오픈돼 있는데 그 이제 주 법원 사이트에 오픈돼 있으니까 주 정부가 또 그거 내려라 하고 난리가 나고 지금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도미니언 기계는 원래 태생이 선거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 그렇게 고안된 시스템이다라는 얘기를 누가 최초로 했나? 돌이켜보면 시드니 파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드니 파월이 상당히 깊게 정보를 갖고 있다. 상당히 깊게 정보를 갖고 있다. 이번에 너무 좀 앞장서서 막 나가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를 갖고 보고 있었는데 최소한 이 점에 있어서는 나는 그때 도미니언 막 그렇게 공격하길래요. 저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하지 저거 회사에 대해서. 근데 상당히 깊게 정보를 정확하게 갖고 있던 거예요. 이번에 이게 밝혀진 겁니다.
전쟁이 이렇게 번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돌이켜봐서 이번 선거판 보자고요. 누가 봐도 부정이라고 의심되는 것들. 그러니까 뭐 부정이라고 말하면은 유튜브에서 잘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irregularities. 좀 황당한 상황, 이상한 상황. 그 다음에 improbable.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는. 뭐 예를 들면은 전국 한 3, 4천 개의 투표소에서 그 투표소 관할 주민보다 더 투표자 수가 많다든지 뭐 이런 혹은 뭐 90% 이상이라든지 뭐 100% 이상 이게 뭐 100%라든지 이게 뭐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순식간에 뭐 한 기십만 표가 올라갔는데 그 기십만 표 중에 트럼프 표는 뭐 6천 표 나오고 전부 바이든 표라든지 뭐 테이블 밑에서 수트케이스가 나와가지고 그걸 막 여러 차례 돌렸다든지 지금 미시간 계속 지금 체포되고 있거든요. 미시간도. 뭐 이런 황당한 일들이 지금 진행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뭐 꼭 부정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세요. 저 유튜브가 판단해 주세요. 전 유튜브 겁나서 부정이 있었다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자, 그럼 아까 이제 윌리엄 마의 말에서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신뢰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7,400만 명. 투표 안 한 사람까지 하면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신뢰 못하는 상태예요, 지금. 자, 그런데 민주당은 거기에 아니 바이든이 이겼다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바이든이 이겼다며. 오케이. 근데 왜 자꾸 서명 대조하는 거 자꾸 왜 가로막고 포렌식 하는 거 가로막고 다 막으려 그래. 왜 그렇게 막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미디어들이 나서가지고 당선 확정시켜버리고 미디어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미국인의 입장에서 이거 황당한 상황이라고요. 한 1억 명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황당함을 처음 느낀 게 아니라 트럼프를 당선시켰던 사람들이고 2016년에 만 4년 전에 그리고 트럼프가 2017, 18, 19, 20 그 4년 동안에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서 지지해온 사람들이고 그 정책의 의미 정확히 표현하면은 미국을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과 영성에 대한 존중 뭐 이런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미국이란 나라를 강화시켜가고 중국이랑 대결 구도를 펼치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핵심 그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보고 거기에 동감을 했고 그 정책에 거둔 과실을 누려왔던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어. 자기들 생각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그 의식이 우리로 치면 탄핵 이전과 탄핵 이후가 다르거든요. 제가 탄핵 때 굉장히 잔인한 주문을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부탁했습니다.